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축구 보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자켓을 벗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요,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이 축구와 증시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형적인 자신감 부족과 우리끼리의 손발이 안 받는다는 거. 참 이게 안타깝죠. 자, 미국 증시 오늘 마감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죠. 먼저 지금 오늘 하루 동안의 미국 증시 흐름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때가 오전 9시 한 38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요때를 기점으로 미국 증시가 팍 내려앉아가지고 10시 정도에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결국 끝까지 상승 전환은 못하고 끝이 났고요. 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시장이 내려앉았느냐. 지금 이제 내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출구 전략 조기 검토가 필요하다. 좀 전에 이제 사진에 보셨던 이 여자 앵커는 CNBC의 대표 앵커죠. 마리오 바티로모. 그런데 올 초에 이 팍스 비즈니스로 이직한다고 밝혀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요 마리오 바티로모가 진행하는 오프닝 벨, 여기에 출연을 해서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이제 한 말들인데요. 이 사람의 성향 분석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은요, 이 제임스 블라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매파거든요. 근데 약간 중도 매파 정도. 비둘기파는 그렇다고 아니고요. 아예 이쪽까지 가 있는 찰스 플러스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중도 매파 정도의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팍스 비즈니스에 출연해가지고는 모처럼 아주 상당히 뚜렷한 매파로 변모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 이제 찬물을 끼얹었었던 이제 발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의 목표치 2%가 생각보다 일찍 달성될 것이다. 그 결과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은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제넷 옐런의 6개월 발언 있죠. 이거보다 더 빠른 건데요. 제넷 옐런은 본인이 이게 실수냐 의도적인 것이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호사가들의 이 입방아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이후로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본인도 좀 뜨끔했던 것 같은데, 이제 3월 F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는 양적 완화가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있다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테이퍼 강도가 월 100억 달러씩 줄어들고 있는데 10월 되면 150억 달러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에 100억 달러 줄이고 12월에 와서 또 50억 달러 줄이면 좀 그러니까 막달에는 그냥 150억 달러를 한꺼번에 깎으면서 양적 완화를 끝내자. 그럼 10월 이후에 6개월은 이제 4월, 5월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거죠. 내년 1, 2, 3월 중에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의 근거가 또 긍정론에 입각했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라는 이 낙관론에 근거한 것이고, 실업률도 예상보다 좀 빨리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년 1분기에 인상하더라도 시장은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요거는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보다가 약간 좀 너무 오만하고 좀 그런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직접 이제 영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친절하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좀 언중유골이라 할까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는, 연준에 보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 넘쳐난다고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는 식으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니까 이제,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하고 다르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과열로 만약에 가버리면은 연준이 제시하는 경제 전망하고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갭이 생길 수가 있고, 결국 그러다가는 갭 맞추기 차원에서 시장에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연준 통화정책 목표가 얼만큼 이제 근접했는지 여기에 대한 감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걸 좀 잘 살펴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셨지만 오늘 이제 미국 증시의 개장 초반에 이렇게 확 찬물을 끼얹었던 이 제임스 블라드 연설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운 트라우마를 이제 자극한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실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발음이 어렵네요. 지난 1920년대 초반에도 대공황이 한번 있었죠. 근데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을 막 무한정으로 거의 퍼부으면서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리고 시장도 살리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의 이 리바이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다는 거고, 오늘 같은 날 또 이 제임스 블라드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 뭐 이 말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1927년에서 30년까지 시장 상황하고 2012년부터 이제 최근까지를 보면은 화면 보시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1929년도 당시에는 이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출구 전략에 대한 이 발언, 뭐 연준 입장에서는 뭐 예방 주사를 맞춰준다고 했겠지만 발언 나오고 나서 그렇게 팍 꺾여버렸고, 결국은 유동성 장세의 끝은 유동성이 끝나면서, 유동성이 아예 끝나는 건 말이 안 되죠. 유동성 공급이 끝나면서 결국은 되돌림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시작점까지 아예 그냥 갔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증시는 그렇다면 뭐 2009년도 양쪽으로 시작될 때의 시작점까지 갈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결자 해지 차원으로 유동성이 올랐던 증시는 유동성 공급이 끊기면서 추락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패턴, 추세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출구 전략과 함께 시장이 내려앉았던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오늘 월가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조금 이제 심리가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 금요일이지만 미국은 목요일이고요. 나름대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도 있는 시기이긴 한데, 솔직히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경우는 미국은 특별히 필요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어차피 2분기에 시장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이 한번 나와도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또 만만치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그랬고 연준의 테이퍼 얘기만 나올 때마다 오히려 미국 본장보다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의 하락 원인이 바로 출구 전략과 금리 인상, 이런 테마로 오늘 미국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윈도우 드레싱을 하기가 이제 조금 만만치가 않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이틀, 두 거래일 남았거든요. 이제 2분기 끝, 상반기 끝, 6월달 끝, 요 장세가요. 그럼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윈도우 드레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오늘은 일단 없는 걸로 쳐야 되나?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소득 지출이라고요. 미국 이제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뭐 고용 지표, 소비 지표, 제조업 지표처럼 메이저급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워낙에 설왕설래가 많고, 앞에서 보신 이제 제임스 브라드 연준,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다 저렇게 출구 전략이고 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의 소득과 지출,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큼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얼마나 늘었냐 이건데요. 일단 개인 소득은 이번에 보니까 0.4%포인트가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소비는, 그러니까 지출은 0.2%포인트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난 5월 달에 미국 전체 개인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평소보다 한 10만 원 더 벌었는데 지출은 5만 원 더 늘어났던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저축으로 갔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요한 게 그 PCE라고 해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 동향, 이제 이거를 PCE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CPI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요거랑 마찬가지로 거의 이 소비와 소매 물가 이런 거를 표시하는데, 이게 연율로 1.5%가 상승을 해가지고요. 뭐 전문가들이 어차피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만 19개월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CPI가 2.1% 나왔을 때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원래 PCE하고 CPI는 좀 다르고 PCE가 조금 더 이제 이 레벨이 좀 낮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자는 이제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PCE하고 CPI의 차이는 요겁니다. 지금 보신 파란 부분은 이제 이 보통 관리비라고 하는 주택 관리비 같은 이제 요런 비중이 CPI가 더 크고요. PCE는 요게 좀 적고, 이제 대신에 PCE 같은 경우는 메디칼,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비 지출, 이제 요쪽에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PCE가 CPI보다 낮기는 한데요.
글쎄요, 의료비 지출 항목이 조금 변동이 된다면은 PCE가 CPI하고 이제 갭을 좁히면서 한 2%까지 근접은 할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연준의 입장에서는 사실 GDP나 실업률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정 안 되면 정부에서 인프라스트럭처라도 왕창 늘려가지고 고용 늘리고 GDP 부양할 수 있지만 요 인플레이션은 제때 대처를 못하면 이거 나중에는 짐바브웨처럼 진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시기가 오기도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어제 하원 연준 의장 하원 의장 존 베이너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 대통령 자위권을 축소해 달라는 이런 소원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런 것도 빠르게 나오네요. 하루 만에 법원에서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라크 사태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 자위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속 권한으로 뭐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예산 편성안 혹은 뭐 행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의회에서 조금 따로 떼어가지고 권한을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대통령의 자위권이 미국의 국익을 해칠까봐 이제 걱정이 된다면서 하원 의장 존 베이너가 이런 법안을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타당하다라는 결정이 났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레임덕이 일찍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오바마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친환경, 셰일가스, 그 다음에 전기차,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좀 일찍 꺾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기술주하고 이제 고베타주들이 4월 한때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하고 사실 이 태양광하고 이 전기차, 주가하고 어느 정도 좀 연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글쎄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구단인데 지금 현재 임기 아직까지 3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꺾이지는 않겠지만은요. 공화당의 지금 이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맘먹고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런 식이고요. 올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 있잖아요. 여기를 앞두고 있는 이 공화당의 좀 정치적인 이 선점을 위한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출구 전략에 대한 오늘 이 두려움이 미국 증시의 이 투심을 상당히 제한한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그동안 봐왔었는데 이게 솔직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표시하는 기능을 조금 잃어버렸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채권하고 주식의 동반 강세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권을 푹 깨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뒤로는 지금 현재 정상적인 권역에서 트레이딩이 되고 있지를 않은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날은 좀 채권에 그래도 또 돈이 몰리면서 금리가 2.53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지난 이 동조화 추세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도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이게 한 2.6 이상 정도는 가줘야 어느 정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내지는 코스피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를 표시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또 2.7, 2.8까지 가면 또 그것도 이제 지나치게 출구 전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보신 대로 미국 시장은 증시는 약세, 채권은 강세고 코스피 지수에 오늘 크게 이제 긍정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다음에 MSCI 한국 지수 보시면 사실 윈도우 드레싱은 국내 이 연기금의 이 욕구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외국인이 지금 윈도우 드레싱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난 한 달 동안에 기관 매물도 꾸준히 받아왔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윈도우 드레싱 하면서 조금 레벨업 시켜놓고 다음 달 초에 갑자기 또 팔고 떠나버릴 자금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 5월 그리고 6월 초에도 계속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그래서 어쨌든 65선을 아직 회복 못하고 있고요. 65선 정도는 돼야 외국인이 2000선까지도 정당화해주면서 계속해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어제 오른 거에 대한 후반영이고요. 윈도우 드레싱이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일단 미국 증시의 저는 출구 전략 공포에 따른 이 하락은 우리에게 좀 상당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마이웨이다 해가지고 연기금이
다 받아내면서 시장을 올려놓는다면은 다음 주에 좀 새로운 국면을 한번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증시와 축구의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좀 내성과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우리끼리 손발이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저는 조금 윈도우 드레싱을 뭐 이번에 확실하게 온다라고 했던 그 지난 예상은 너무 시장에 선반영이 돼버려가지고 테마로서의 영향력이 조금 감소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